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최대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다 그리고 트럼프 이란 공격 계획 비공개 승인했지만 최종 명령 보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주요 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인력 감축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철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특별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인력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3년 동안 미국 상장 기업들은 사무직 인력만 3.5%를 줄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에는 인재 확보가 곧 성장의 신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것이 비효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앤디 제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AI의 부상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며 향후 특정 직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5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다른 기업들과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프록터앤갬블은 제조 부문에서만 7,000명, 전체 인력의 1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티로더와 매치그룹은 관리자급 인력을 20% 이상 줄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수천 명의 영업 및 지원 인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경기 불황기를 일시적으로 해고한 뒤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충원하는 전통적인 인력 주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은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인력을 줄이는 말 그대로 날렵한 경영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0년 CEO로 부임한 브라이언 모이니아는 당시 18만 5천 명이던 직원을 21만 3천 명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10년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더 적은 인력과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업의 관점에서 더 많은 사람이 곧 더 좋은 성과라는 공식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과제를 부여하면서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는 현장의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근무하는 많은 이들은 끊임없는 업무 부담과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 유데미의 수석 경제학자 미샤 피셔는 최근 미국 노동시장 보고서를 분석하며 직원들이 불안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인사순환 구조가 마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히 경력 초기 직원들이 성장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중간 관리자들도 승진의 사다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원 1인당 매출은 경영자들에게 다시 중요한 지표로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팅 앱 그라인더입니다. 이 회사의 CEO 조지 아리스는 2022년 취임 당시 1인당 매출이 약 100만 달러였는데 2년 만에 이를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핵심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직원 채용은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 그 결과 아리스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의 핵심에는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 외국어 학습 앱 듀오링고, 그리고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레티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신규 채용 전 AI로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인가? 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레티스는 급여 기능을 새로 도입할 때 최대 5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명도 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CEO는 지금의 AI는 맞춤형 요청과 질문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이건 바로 인간이 하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I는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 AI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물류 경로가 차단됐을 때 AI가 자동으로 대금 결제나 재고 조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월마트는 이런 AI 도입으로 생산 기간을 최대 18주까지 단축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미 10년 전보다 10만 명이나 적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은 40%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마존 역시 이런 흐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1,000명 이상의 AI 상담원을 배치했거나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디 제시는 이제 대부분의 일은 더 발전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담원이 반복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프리미엄 샤워 필터를 판매하는 졸리라는 회사는 직원이 단 5명에 불과하지만 올해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EO 라이언 바벤지에는 직원 수는 더 이상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디지털 도구와 외부 계약 인력을 통해 모든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직원 2명만 더 늘리면 매출을 1억 달러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미국의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경영 전략의 철학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적은 인력, 더 높은 성과. 그리고 그 핵심에는 AI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책임과 더 적은 기회, 그리고 더 큰 불안을 안고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중동을 둘러싼 위기 상황과 그 중심에 선 미국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최근 기사를 바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월 18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위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종 명령은 아직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란이 과연 핵 개발을 포기할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음 주가 매우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다며 결단의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주요 공격 대상 중 하나는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산 아래에 깊이 묻혀 있어 대부분의 폭탄으로는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란의 핵 심장부를 겨냥한 미국의 움직임은 매우 진지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란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란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미국은 중동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 구축함이 세 번째로 지중해 동부에 진입했고 두 번째 항공모함 강습단이 아라비아해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펜타곤, 즉 미국 국방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방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란에 대한 압박수단이자 향후 이스라엘과의 공동 군사작전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충돌은 매우 격렬한 상태입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란 측 사망자는 이미 450명을 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서부의 군사기지를 타격했고 공격 헬리콥터 8대와 미사일 인프라 40곳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의 테드 크루즈 의원은 미국이 이란을 향해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할 수는 있겠지만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군사 개입에 수위를 두고 신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재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위한 대피 항공편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상황이 매우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중동의 두 국가 간 충돌을 넘어서 미국의 군사 전략, 외교 정책, 그리고 세계 질서의 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적 군사 대응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암시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그리고 몇 주간의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이란 핵위기의 향방, 그리고 미국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저희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